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핫한 신간 아빠도 쉽지 않았다에 대해 새내기 작가 이철재입니다. 자, 올해든 작년쯤이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들은 지금쯤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 경험도 회사 생활할 때 보면 여름 휴가 지나고 나면 사표 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녀보니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게 좀 자기하고 안 맞는 것도 같고,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한 2년 정도 대면 수업이라든가 대면 교육, 직장생활에도 대면한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매스컴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패널 모시고 사회생활 처음 하는 새내기들이 어떻게 해야 자기 직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서대 안전행정학과 학과장이시면서 단연간에 26년의 직장생활을 겸비하시고 박사학위 기술사 두 개나 있으시죠. 네. 하신 우리 조기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해야, 그쪽을 보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그 비가 근래에 들어서 좀 많이 오다 보니, 계곡도 물도 불고, 그래서 피해도 좀 많이 난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도 여기 선선한 바람이 불고 비가 여기 당지는 좀 그쳐서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고정 패널하고 포스터하고 또 이렇게 패널 오셨는데 얘기 하나씩 하면서 좀 이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은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이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그래서 저희 방송에 아마 그런 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또 사람이란 생각이 서로 달라서 또 참고할 것도 있고 또 다른 분 의견 듣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그때그때 또 적정한 분을 모시면서 좋은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사업을 시작하셔서 30년을 보내시고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신 우리 한국산업안전연구소 대표이신 오일환 박사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오 대표님은 기술사와 산업안전 지도사, 또 뭐 있으시죠? 또 있으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또 요새 또 그 가장 핫한 ESG 평가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모시고 또 동시에 만학의 길을 가시고 계신데 모범적인 사업가이신 오 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패널로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이고요. 제가 2개월 18일간 직장 생활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젊은 친구들이 요즘 워라밸이라고 해서 주말도 있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선 사회에 도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박사님 소개 안 하나요? 오늘 진행하고 촬영 기획을 다 맡고 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만학의 길을 걸으시면서 동시에 현재 직장생활도 하고 계시고 산업계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시고 무려 20개의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면서 각종 커뮤니티 제작들을 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기능인이시면서 만학도이시면서 강사고 선생님이신 유튜브 제작자이신 한현수 의원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저희 그 직장 생활을 어떻게 잘하나 이런 디테일한 것보다는 간단히 소개하시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보문고에 보시면 이렇게 아빠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그 학과장님에서 그 조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 부분의 각 파트별로 한 30개 정도의 아이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쉽게 설명하고 패널들을 모시고 또 다양한 경험을 가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을 보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 그 두 분 패널님께서 생각하시는 직장 생활에서의 그 나름대로 어떤 성공한다라면 뭐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학자의 길까지 걷게 되셨는데 직장 생활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진행 자체를 이렇게 포스트캐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것도 좋지만 그냥 자유롭게 대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도 하시고 그런 것도 괜찮게 생각을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셔도 중간중간에 이제 좋은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이 책은 일단은 내용은 좋은데 이 타이틀이 사실 좀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니까 어떻게 맨 처음에 선입견을 가졌냐면 아버지가 따님한테 세상 사는 법에 대해서 뭐 요정도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 입사한 신입 직원서부터 임원이 될 때까지 전생애를 직장의 전생애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선배로서의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얘는 지금 세대들이 보면은 꼰대 얘기입니다. 지금 봐서는. 근데 그 신세대들을 평가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뭐 사장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간부님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서 우리 신세대 분들이 이게 좀 안 맞다 그래도 다른 나의 한참 선배들, 나의 인사고과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그 맞는 말씀이신 게 그 책을 산데 리뷰 보면 그 꼰대분들이 사서 신입사원 줘야겠어요 이런 리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신세대는 워라벨이라고 해서 공직생활도 그만두고 있는 이런 추세다 그쵸. 보니까 이거는 우리 60년대에서 70년대로 오는 꼰대 세대가 주로 겪어왔던 과정을 설명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딸한테 딸이 둘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보고 아빠 이건 꼰대 냄새가 너무나 잘 안 팔리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매니아층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심도 있는 그 토론도 중요하지만 현 시대에 맞는 토론이 좀 이 책을 놓고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책을 쓸 때에 굉장히 큰 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나 무엇을 바라냐면 성경책이나 고전처럼 누구나 다 그러니까 세대에 상관없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쓰게 되는데 결국은 쓰는 사람 본인이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꼰대들은 사서 밑으로 주고 밑에 사람 이걸 보고 현실하고 안 맞고 이제 새로운 걸 했으면 이게 쓰고 나서 생각이 뭐냐면 우리 선배들 중에서는 왜 이런 책을 써서 나한테 준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사실은 이 방송하기 전에 유튜브를 들어가서 뭐 회사 생활 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쳐봤는데 그렇죠. 요새 의외로 그런 게 없어요. 그 유튜브에서 보면 기업가,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가, 우리 정주영 그 전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 같은 이런 아주 내가 꿈꿀 수 없는 분들, 영웅 같은 분들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정말 사소하게 신입 직원이 시작을 해서 그 기업의 임원이 되는 데까지 이런 과정에 대한 것들은 없더라고요. 예. 우리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시대는 변했습니다만은 월급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전에 대한 기회를 있으면서도 본인이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건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그 고슴도치 얘기가 있었는데 거리를 적당히 두고 그렇게 해라. 맞아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쇼펜하우어가 했던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느 책에서도 제가 봤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요.
회사 생활이고 사회 생활이고 내 모든 것을 주면 바로 실망이 오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라 했던 것이 제일 감동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야외다 보니 그분이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가 이 겪어왔던 과정 중에서 성실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떠한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이런 거를 별로 갖질 않아요. 이거 하다 안 되면 알바하면 된다라는 이런 그렇죠. 의식이 많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갔는데도 그만두고 알바를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 IMF 이후에 네.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직장의 질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죠. 그게 이제 맞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 세대하고 많이 지금 굉장히 고학력이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적고 또 그게 비정규직이고 이런 부분도 한몫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때는 지금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두고 알바한다. 저희 때는 그거 있을 그런 수 걸 없죠. 상상을 못했죠. 자체를 못했는데 그렇죠. 저희 때는 요새 뼈를 묻는다 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끝까지 한다. 그렇죠. 한 번 관두면 뭐 공부를 하지 딴 거를 한다. 그런 컨셉인데 요새 친구들은 그럴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컨셉의 변화인도 비정규직도 생기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요새 너무 최저임금만 해도 높았어요. 뭐 월 230 얼마 받으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도 해갖고 저희 딸아이도 6개월마다 회사 관두고 6개월 지나면 뭐 하냐면 6개월 번 거 갖고 해외여행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에서 끝까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컨셉이 좀 많이 바뀌어요. 환경도 그렇고. 저희 선배나 저희 때하고 다르게 풍요롭잖아요. 예.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생존의 문제는 이제 이미 끝난 상황이라서 저희 세대의 출발점은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아니면 그 농사처 얼마 갖고 있는데 시골에서 먹고 사는 정도. 그런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출발선 자체가 그렇죠. 우리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차이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관념도 사실은 저희 때만큼 중요하다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또 개인적으로 요새 젊은 세대들 만나보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무 생각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러긴 하죠. 굉장히 또 우리가 1대1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도전적이고 저희 때가 도전적이기도 하고 야망도 많이 가지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꼰대들이 말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것 같지만 1대1도 만나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절대적인 능력치만 보면 지금 세대가 훨 낫죠. 그렇죠. 저희 저희- 그때보다 훨씬 더. 저희 자제들 봐도 저보다 훨씬 나은 면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려졌던 부분이 성장하는 산업에 편승해서 가다 보니 조금 부족해도 아하.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 고퀄리티가 되다 보니 그 안에서 또 경쟁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패널이 너무 이제 올드하신 분들 위주여서 이제 젊은 패널을 하나 딱 이렇게 해서 네, 젊은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또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주셔야지. 의외로 이제 무 대표님 말씀하신 말씀이 다 맞는데 의외로 젊은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우리가 젊은 애들을 생각하는 게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 네. 이게 저도 이제 뭐 나무로 예를 들면 딸이나 뭐 후배들 보면 야, 너희는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서 잎이 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그러는데 너희는 너무 열매만 보는 것 같다. 우리 꼰대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걔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패널 좀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이렇게
저도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분명히 생각이 있는데 표현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싫은 것 같긴 느낌이 오는데 그런 표현 안 하면서 그냥 예전 같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 표현하면서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묵묵히 하면서 또 각자의 우리 퇴근하면 아예 남처럼 네. 이렇게 또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때는 그렇진 않았잖아요. 퇴근하고 뭐 업무하고 그거에 경계선이랄 게 이게 애매해서 그런 건, 직장 생활을 2년 반밖에 안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예전에는 회식이 의무였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어쩌면 어려서부터의 생활 환경에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때는 형제가 많으니까 제일 위에 형이 뭐를 하자 그러면 싫어도 따라가고 회사 가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데, 그리고 회사 가서도 뭐 집체 교육을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그 신입사원 때.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다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세대들이 그런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의외로 걔네들이 그런 데 가면 의외로 좋아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서 프로그램 좀 바꿔서 요새 친구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아까 이제 오 대표님 그 고슴도치기도 인간관계이기도 하셨는데 그런 게 많이 필요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 젊은 세대 대표님 애들이 셋이라 더 제가 이제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대 꼰대 세대하고 요즘 MZ 세대가 살고 있는데 많은 차이를 느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 예전에 이제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야, 물 좀 한 잔 줄래? 그러면 당연히 자식이니까 해야 됐고 또 그것이 공경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요즘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왜 시켜? 그 나의 공간을 왜 침범해? 이런 부분이 생겨나다 보니까 또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직장도 이렇게 옮겨져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저희 회사에 지금 가장 나이 드신 분이 71세 젊은 친구가 25 이런 50년 예, 50년 완전 할아버지. 그 정도 세대벽을 어떻게 세대벽을 해결이 안 완화시키나요? 되니까 말을 안 해버려요. 젊은 친구들. 지금 그거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젊은 친구들은 말을 안 해버리고 저분이 오면 그분은 왕따 시킨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무 생각이 올드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대화 자체를 않고 회피해버립니다. 맞아요. 그거 지금 큰 문제입니다. 우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피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도 뭐 문제가 생기니까 형제가 같이 입대하게 하고 핸드폰 주면서 야 집에 전화해봐.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괴롭힘이라든가 성공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아예 회식하지 말고 여직원하고 말도 하지 마. 그렇죠. 이거는 해결 부분이 아니고 회피하는 거죠. 그렇죠. 해피는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안 발생하는 교수님도 거지. 아들만 둘이시잖아요. 네. 그런 그 부자 간의 관계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해가 있으면 뭐 그저께 제가 저쪽 인제 쪽 군부대를 갔다 왔는데 군 쪽에 근무하는 분 얘기 들었는데 요즘은 아예 휴대폰을 그냥 상시 주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일과 시간 끝나면 휴대폰을 주는 데가 있어서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탈영병이 없어졌대요. 왜냐면 옛날에는 탈영해갖고 스마트폰 해야 되는데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바뀐 문화네요. 네. 근데 인제도 비가 많이 와갖고 내린천이 막 내린천이 막 넘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얘기가 뭐 직장 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이전에 이제 소개하는 부분으로 갔었는데 어떤 관계의 부분, 직장에서의 관계의 부분과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관계의 부분, 뭐 이제 군대 얘기까지 하시면 자녀하고의 관계의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나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도 됐을지 오 대표님께서부터 이제 정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에서 간단하게는 가정생활에서의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배워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감이죠. 서로 공감하고 세대 공감이 안 이루어지면 그 벽은 점점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고집보다는 그 젊은 세대에 내가 맞추는 그런 쪽에 공감이 이루어져야 가까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우리 뭐 교수님 마무리. 오 박사님의 얘기에 이어서 유사한 건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세대 간의 불통, 외면 회피,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우리 산업체나 이런 기업을 보면 베이비부머라 그래서 대부분 이제 63년 정도에서 베이비부머는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배고픔 시절을 같이 했던 것들은 아마 6자 들어간 69 정도까지가 거의 같이 공감하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뭐 70년 초반까지도 같이 힘들었던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라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요 세대가 이제 은퇴를 시작하게 했고, 이미 은퇴를 하고, 고기하고, 우리 새롭게 들어오는 뭐 오렌지족도 있었지만 지금은 MZ이라 그래서 80년대 이후생 세대하고의 노하우, 글로는 써 있지 않지만 노하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을 32년째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안전이라는 것도 모두 글로 써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전해지는 노하우가 많거든요. 그게 지금 차단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기업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요거를 이제 차차 시간을 가져가면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감과 소통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진심을 가지고 공감해 가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인데, 그 일례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방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는데, 일본의 예를 들면 우리보다 아마 베이비부머 세대가 걔네는 2차 세계대전 직후랑 한 20년 정도 빠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으면 그 일본은 그런 거를 이제 과거 세대가 배운 것들을 신세대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라든가 경험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글로 많이 썼대요. 글로 많이 쓰고 녹음을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되더랍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한 20년 뒤에 지금 그 시대 노령화라든가 이런 세대가 왔는데, 지금은 요새는 SNS든 이런 커뮤니티 방송인 게 워낙 많아가지고 오히려 일본보다는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어떤 혜택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방송도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오히려 일본의 그 20년 전의 젊은 세대보다 우리 젊은 세대는 행복하다, 꼰대들한테 이런 걸 들을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활기차고 재밌는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긴급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삼식이처럼 비하하는 꼰대 하지 마시고, 다음번 모일 때는 꼰대 말고 좀 더 좋은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서 그걸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켜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이고, 야, 이씨. 얘도 찍는다.